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의 달인 박교수 TV의 박재현입니다. 교수님,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임금 보훈지청에 문의해도 충분히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채널로 개천을 하게 되면 좀 편리하게 안내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모양이죠. 그래서 오늘은 국가유공자 이 등급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6급, 7급이죠. 그래서 전상공경 또는 공상공경 6급하고 7급의 등급을 받으신 분에게 지급되는 보훈 혜택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 혜택의 10가지를 오늘 하나씩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렇다면 전산공경과 공상공경 6급에서 7급 보훈 혜택 10가지는 뭘까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는 내용들은 잘 들으시고 또 이제 이 내용은 주 내용들을 다 영상 화면에 올려드릴 거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먼저 보훈급여금인데 이게 이제 세 가지로 등급이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무위탁 그리고 이제 고령 그리고 일반인데 이 보훈급여금은 매월 15일에 이제 등록해 놓은 계좌로 입금이 되게 되는데 뭐 등급마다 얼마냐? 이건 여러분들이 임금 보훈지청에 전화해서 해당 등급을 말씀하시면 다 금액을 말씀해 드리니까 제가 굳이 금액까지는 소개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또 이게 매년 이제 액수가 조정됩니다. 약간씩 인상이 되죠. 그런 것들은 매년 초에 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등급이 무위탁인 경우하고 고령 그리고 무위탁도 아니고 고령도 아닌 일반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무위탁인 경우가 조금 더 많이 지급되는데 무위탁에 해당되는 경우는 만 60세 이상 돼야 되고 그리고 만 24세부터 만 60세 미만까지의 자녀가 없어야 됩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자녀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있죠. 그래서 그런 자녀가 없는 경우를 무위탁으로 하는데 무위탁인 경우는 이제 이 보험급여금이 약간 많습니다. 그리고 무위탁이 아니지만 60세 이상 고령인 경우는 이제 그 다음에 해당되는 보험급여금이 지급되고요. 그리고 무위탁도 아니고 60세 이상의 고령도 아닌 경우는 일반 등급인데 세 가지로 나뉘어서 액수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상수당이 매월 9만 원 지급이 되고 그리고 생활조동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생계가 좀 곤란한 그런 경우인데 이 가족이 3인 이하인 경우는 월 24만 2천 원에서 31만 1천 원. 이건 이제 다 실사를 해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4인 가족 이상인 경우는 월 30만 원에서 37만 원까지 상황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된 것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혜택으로서 보험급여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통 혜택인데 이건 많이 알고 계시죠? 교통수단으로 쓰면 기차라든지 또 지하철이 없는 도시는 해당이 안 되겠죠. 없는 경우도 이제 지하철이 있는 도시로 가서 이용할 때는 적용됩니다. 그리고 공항철도라든지 각종 버스들,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그리고 서울 갈 때 여객선이라든지 또는 항공기는 국내선, 국제선 다 해당됩니다. 지하철은 무료이고 또 일부는 이제 감액이 되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 이건 본인도 해당이 되지만 자녀에게도 해당이 되는 건데 이 교육지원은 이제 매년 두 차례 4월 15일 그리고 10월 15일에 학습 보조비가 지급되는데 그 학습 보조비의 액수가 중학생인 경우는 12만 4천 원. 이것도 이제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인 경우는 인문계하고 실업계, 지금 이제 전문계라고 나누는데 인문계인 경우는 14만 4천 원, 전문계는 실습 이런 게 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계 18만 6천 원의 학습 보조비가 매년 두 차례 4월 15일하고 10월 15일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배정되는 학교의 등록금은 전부 면제되는데 이건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면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 입학한 경우에는 등록금 전체 학기의 등록금이 면제를 받게 되겠습니다. 꽤 좋은 혜택이죠. 대학 등록금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있는데 전학기 등록금이 전부 면제됩니다. 취업난이 굉장히 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인데 이 취업 지원은
유공자 본인도 해당됩니다. 또 배우자 그리고 자녀도 해당이 되는데 다만 주의할 사항은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 등록된 경우 시기를 잘 기억하세요.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된 경우에 7급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에 자녀는 취업 지원의 혜택이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건 잘 시기를 보시고 그다음에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 등록되는데 등급이 6급인 경우 7급은 제외되고 6급인 경우는 자녀에 대해서 한 명만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3명이 있게 되면 이제 그 누가 되느냐 이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첫째, 둘째, 셋째에서 혜택을 좀 누구한테 주는 게 유리하겠다. 이건 뭐 자율적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7월 1일 이후에 등록한 경우는 신규 등록해서 7급을 받은 경우는 자녀 취업의 혜택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고 6급을 받은 경우는 한 명만 된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많은 유공자분들에게 필요한 의료 지원인데 유공자 국비진료 그리고 이제 등록 과정에 60%의 비용이 감면이 되죠. 지정병원은 우리가 이전의 영상에서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계시는 곳에 가까운 쪽에 지정병원 그리고 위탁병원이 어딘지 이건 인근 보건지청에 문의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잘 안내해드립니다. 또 이제 그 지청마다 이제 인근 지역에 그 지정병원, 위탁병원의 목록을 다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나눠준 경우 있으니까 필요하신 경우는 방문하셔가지고 그 목록을 받아서 달번 곳에 부착해놓고 확인하시면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정병원에 이제 국비 진료가 가능하다. 유공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평생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이제 차량 지원, 교통 지원하고 다른 것이죠. 차량 지원은 이 보철용 차량에 한 대만 되는데 주의할 사항은 영업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량을 사용하는 것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친환경 차량, 예를 들면 뭐 이제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차량 있잖아요. 그런 차량들의 충전비 또는 구매 보조금이 매월 29,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것도 잘 신청해서 해당되는 분들은 지원을 받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 지원은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겠죠. 그래서 아파트 특별 공급 대상자, 아파트 공급을 할 때 이제 안내를 보게 되면 국가유공자 특별 공급 대상 몇 세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신청을 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유공자 그 본인하고 또 유공자의 그 특혜 분양권을 받은 숙곤한 유족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원한 후에 만 3년이 경과돼야 대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지 지원이 있는데요. 이건 보훈요양원의 그 입원 시에 요양급여비 일부를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유공자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될 금액의 80%를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금액으로 보훈요양원에 이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기타 또 지원으로서 뭐 천재지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뭐 그런 지진 이런 게 별로 없지만 뭐 지진의 피해가 있다든지 또는 폭우로 피해를 받았다든지 폭설 이런 걸로 피해를 받은 이런 경우라든지 또는 이제 화재에 의해서 인명의 피해가 있다든지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게 되면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해서 그런 피해 사실의 입증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게 되면 또 그쪽에 또 지원도 일부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망 시 몇 가지 예의가 있는데 일단 뭐 이건 뭐 대부분 알고 계시죠? 국가유공자는 사망 시에 현충원 또 호국원 이런 곳에 안장이 가능한데 이 현충원에 이제 이 남아있는 면적이 많잖아 가지고 서울 동작구에 있는 국립현충원에 여유가 없어가지고 또 이제 대전에 또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또 다른 곳에 또 이제 세 번째 현충원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하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지역마다 호국원들이 있잖아요. 그 호국원에 안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개인적인 또 이제 입장에서 동작에 있는
또 대전에 있는 현충원 이거 좀 거리가 있어서 불편하고 가족묘가 있으니까 그 선산에 붙이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사설묘지잖아요. 묘비석을 세우고 싶다 한다면 그 설치 비용에 40만 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가지 모두 소개했는데 자막으로 쭉 다 나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메모했다가 나는 이런 쪽의 혜택이 가능하구나 한다면 보훈지청 방문하셔가지고 상담받고 이런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체적인 등마다의 보험급여의 액수는 매년 변동이 있고 그 금액은 보훈지청으로 전화하셔가지고 문의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에 또 만나 뵙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